오늘 밤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깊은 산 아래 마음씨 고운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늙고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던 부부였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 그 노부부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깊은 산속에서 마시면 젊어지는 신비한 샘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건 그 맑은 샘물이 불러온 따뜻하고도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스르르 잠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당신의 곁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은 높고 숲은 푸르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타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끝자락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파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곁에서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오래된 부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작은 텃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면 할머니는 따뜻한 밥을 지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영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할멈, 자네도 종일 애썼지. 두 사람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마음만은 늘 넉넉했습니다. 밤이면 나란히 누워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영감, 오늘 산에서 다람쥐를 봤다면서요. 그래, 어찌나 재롱을 부리던지 자네 생각이 나더구먼. 두 사람은 소소한 이야기에도 정답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노부부를 좋아했습니다. 저 두 분처럼 곱게 늙는 것도 복이지. 평생을 저리 다정하게 사시니 참 보기 좋구먼. 노부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두 사람은 아이를 무척이나 바랐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식 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두 사람은 가끔 쓸쓸했습니다. 영감, 우리도 자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글쎄 말이요, 손주 재롱이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곁에 있으니 나는 외롭지 않다네. 저도요, 영감만 있으면 저는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간밤에 봄비가 촉촉이 내려 산이 온통 푸르렀습니다. 새들이 여기저기서 정겹게 지저귀었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지게를 지고 도끼를 챙겨 들었습니다. 할멈, 나 산에 다녀오리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점심때쯤이면 돌아올 거요. 할머니는 살인문 앞에서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산길이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굽은 허리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할멈이랑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으면 됐지.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삭정이를 모았습니다.
부지런히 지게에 나무를 쌓았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보니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어이구, 목이 타는구나. 어디 샘물이라도 없나? 할아버지는 물을 찾아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물을 마시던 계곡은 봄 가뭄에 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햇살이 조각조각 스며드는 깊고 고요한 숲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마름에 지쳐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맑고 고운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깃털이 하늘빛으로 반짝이는 어여쁜 새였습니다. 허허, 참 곱기도 하지.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파랑새는 포르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앞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말이죠. 할아버지는 신기한 마음에 파랑새를 따라갔습니다. 파랑새는 조금 날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면 날고 또 앉고 마치 할아버지를 어딘가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게냐? 할아버지는 목마른 것도 잊고 파랑새를 따라갔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이름 모를 봄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향긋했습니다. 한참을 따라가자 파랑새가 어느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하늘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랑새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작고 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난 신비로운 샘이었습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의 조약돌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은 샘물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오호, 여기 샘이 있었구나. 저 새가 목마른 나를 여기로 이끌었나 보다. 할아버지는 그 맑은 샘가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샘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아, 시원하다. 물은 얼음처럼 차고 달았습니다. 이제껏 마셔본 그 어떤 물보다 맛있었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물이 온몸을 시원하게 적셨습니다. 허,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구나. 할아버지는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실수록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마시고 나니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온몸이 노곤하게 풀렸습니다. 어이구, 어째 졸음이 오는구나. 할아버지는 샘가에 있는 바위에 가만히 기대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새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사르락 사르락 소리를 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따뜻한 햇살 속에서 할아버지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산을 훨훨 뛰어다니고 무거운 나무찜도 거뜬히 지던 그 팔팔하던 젊은 날로 말이죠. 이윽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해는 아직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할아버지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어쩐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늘 쑤시던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늘 뻐근하던 다리도 가뿐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할아버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수월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지고 거칠던 손이 젊고 매끈한 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할아버지는 놀라 샘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맑은 물에 한 사람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발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새까만 머리에 팽팽한 얼굴 20대의 젊은 청년이 물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나란 말이냐? 할아버지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볼을 만져보고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젊어진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 게로구나. 그래서 저 파랑새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나 보다. 할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몸이 젊어지니 세상이 온통 달라 보였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할멈, 어서 할멈에게 가야겠다.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전해야지. 할아버지는 지게도 잊은 채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젊어진 다리로 나는 듯이 달렸습니다. 그토록 힘겹던 산길이 이제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영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이 왜 이리 늦으실까? 혹시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살인문을 자꾸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 낯선 젊은이가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새까만 머리에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뉘시오? 여긴 어인일로 오셨소? 그런데 그 젊은이가 반갑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할멈, 나요, 자네 영감이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 젊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우리 영감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오. 어디서 그런 농을 치시오. 할머니는 그 젊은이를 도둑인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할멈 정말 나라니까 자네 남편이요. 오늘 아침 자네가 나를 배웅하지 않았소. 산에 다녀오겠다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이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 아는 아침 인사였습니다. 그걸 어찌.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산에서 파랑새를 따라간 일, 신비한 샘물을 마신 일, 그리고 잠에서 깨어보니 젊어져 있던 일까지요. 할머니는 그 젊은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다정한 눈빛이 평생을 함께한 자기 영감의 눈빛이었습니다. 영감, 정말 영감이시오? 그래, 할멈 나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우리 영감이 이렇게 젊어지시다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어진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멈, 자네도 어서 그 샘물을 마셔야지. 자네도 젊어져야 우리 둘이 함께 살지 않겠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할머니가 뒤를 따랐습니다. 할멈, 조심히 오시게. 여기 길이 험하니 내 영감 천천히 가요. 할아버지는 어제 갔던 길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파랑새를 따라갔던 그 깊은 숲, 그리고 맑은 샘이 있던 자리를요. 한참을 걸어
두 사람은 그 샘에 다다랐습니다. 샘은 여전히 맑고 고요하게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면서요. 할멈, 바로 이 샘물이라오. 어서 마셔보시게. 할머니는 샘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아, 정말 시원하고 달구나. 할머니도 그 물맛에 감탄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니 온몸이 나른하게 풀렸습니다. 어이구, 어째 졸음이 오네요. 그래 할멈, 잠깐 눈을 붙이시게. 할머니는 샘가 옆에 바위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편안하게 말이죠. 할아버지는 그 곁을 지키며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기대어 있던 사람은 백발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까만 머리에 발그레한 볼, 젊고 고운 여인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할멈, 자네도 젊어졌구려. 할머니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고운 손이었습니다. 샘물에 얼굴을 비춰보니 젊은 시절의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젊어졌어요, 영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되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멈, 아니, 이제는 할멈이 아니라 각시구려 호호, 영감도 이제 총각처럼 훤하시네요. 두 사람은 소녀 소년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토록 굽었던 허리도 쑤시던 관절도 이제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젊어진 몸으로 산을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환하고 새로워 보였습니다. 젊어진 노부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금도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젊어진 몸으로 더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거둔 것은 어려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더 많이 베풀며 살아야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욕심 많은 영감이었습니다. 이 영감은 젊어서부터 욕심이 사납기로 유명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제 것은 한 톨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배 아파했습니다. 그런 욕심쟁이 영감이 어느 날 옆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백발이던 옆집 노부부가 새파랗게 젊어져 있었으니까요. 아니, 저게 어찌 된 일이냐? 저 늙은이들이 어떻게 저리 젊어졌지? 욕심쟁이 영감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대체 무슨 수로 젊어진 겐가? 어서 그 비결을 나에게도 알려주게. 착한 부부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디 정직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실은 깊은 산속에 신비한 샘물이 있다오. 그 물을 마시면 이렇게 젊어진다오. 부부는 샘이 있는 곳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파랑새가 앉았던 그 깊은 숲속이라오. 부디 조심히 다녀오시게. 욕심쟁이 영감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젊어지는 샘물이라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착한 부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당부했습니다. 여보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시게. 적당히 마셔야 하네. 하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그 샘물에 가 있었으니까요. 욕심쟁이 영감은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부가 일러준 대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은 마음이 어찌나 급한지 산을 오르는 내내
딴 생각뿐이었습니다. 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젊어져서 돈도 더 많이 벌어야지. 남들보다 훨씬 더 젊어져야겠어. 욕심쟁이 영감의 머릿속은 온통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영감은 마침내 그 샘을 찾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고 고요한 샘이었습니다. 오호, 이것이 바로 그 젊어지는 샘물이렸다. 욕심쟁이 영감은 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꿀꺽, 꿀꺽, 꿀꺽. 아, 시원하다. 정말 젊어지는 맛이구나. 물은 정말 달고 시원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영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집 부부는 이 정도 마시고 젊어졌겠지.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젊어져야겠어. 많이 마실수록 더 젊어질 게 아닌가. 영감은 계속해서 물을 들이켰습니다. 배가 불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꿀꺽, 꿀꺽, 꿀꺽. 더 마셔야지. 더 젊어져야지. 착한 부부가 당부했던 말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던 그 말을 말이죠. 욕심쟁이 영감은 욕심을 부리고 또 부렸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지도록 물을 마셨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란 끝을 모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바라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란다고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결국 화를 부르게 마련이지요. 욕심쟁이 영감이 꼭 그러했습니다. 적당히 멈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착한 부부가 옆집 영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영감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옆집 영감님이 아직도 안 오셨네요. 그러게 말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리 당부했건만. 혹시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나신 게 아닐까요? 부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착한 두 사람은 옆집 영감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러는 게 좋겠어요. 어서 가봐요. 부부는 등불을 챙겨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샘이 있는 곳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영감님, 어디 계세요? 옆집 영감님. 부부는 영감을 부르며 숲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두 사람은 그 샘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샘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로 오셨을 텐데. 영감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속에서 웬 아기 울음소리지? 두 사람은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 샘가의 풀숲에 무언가가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등불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풀숲에 갓난아기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이 입고 있던 커다란 옷더미 속에서요. 그 옷 속에 작은 아기가 파묻혀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부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분명 욕심쟁이 영감의 옷이었습니다. 부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님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렇게 되셨구나. 그랬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것입니다. 젊어지고 또 젊어지다 못해 그만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적당히 마셨으면 알맞게 젊어졌을 것을 끝없는 욕심에 물을 너무 많이 들이킨 탓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적당히 마시라고 했건만 욕심이 과하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착한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우는 아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아기가 너무도 가엾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아기를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는 아기를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고는 방긋 웃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에 할머니의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어머나, 이 웃는 것 좀 보세요. 영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할아버지도 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욕심쟁이 영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아기는 천진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는 순수한 아기였습니다. 착한 부부는 그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토록 아이를 바랐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멈, 나도 같은 생각이요.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구려. 자식 없던 우리에게 이 아기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 두 사람은 그 아기를 거두어 키우기로 했습니다. 젊어진 부부에게 이제 아기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아기를 잘 키워봅시다. 이번에는 욕심 없는 착한 사람으로요. 사랑을 듬뿍 주어서 곱게 키웁시다. 부부는 아기를 소중히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기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포근한 이불에 뉘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생기니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아기 좀 보세요. 방긋방긋 웃네요. 허허, 그러게. 어쩜 이리 예쁠까. 젊어진 부부는 아기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함께 좋아했습니다. 아기가 뒤집기를 하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가난했던 초가집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때 욕심 많던 그 영감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기가 되어 착한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대가로 아기가 되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된 거죠. 마음을 살피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벌처럼 보이는 일이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요. 욕심쟁이 영감에게 꼭 그러했습니다. 착한 부부의 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부가 거둔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착한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서인지 아이는 마음씨가 참 고왔습니다. 부모를 지극히 위하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한때 욕심 많던 영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그 아이를 곱게 빚어낸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어쩜 저리 착할까요? 그러게 말이요. 사랑을 받고 자라니 저리 곱구려. 젊어진 부부는 그 아이를 보며 늘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 식구는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봄이면 함께 밭을 갈고 가을이면 함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토록 쓸쓸하던 밥상이 이제는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젊어졌다고 젊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을 부러워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저 집은 참 복도 많지. 착하게 사니 하늘이 복을 주시는 게야. 우리도 저 집처럼 욕심 없이 곱게 살아야지. 부부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착하게 산 노부부는 젊음과 자식을 얻었고, 욕심을 부린 영감은 아기가 되었지만 새 삶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욕심을 부리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요. 세 식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늘 넉넉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따뜻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큰 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착한 노부부는 신비한 샘물을 만나 젊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토록 바라던 자식까지 얻었지요. 반면 욕심을 부린 영감은 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착한 부부의 사랑으로 새 삶이 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만히 말해줍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착한 부부는 젊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이 그들에게 찾아왔지요. 하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더 많이 가지려다 그만 가진 것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무언가를 더 갖지 못해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세요. 이미 가진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포근한 이불,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젊어지는 샘물보다 더 귀한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저 봄날의 맑은 샘물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맑고 편안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그리고 부드러운 꿈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